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6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모의고사 1, 2, 3회 이렇게 모든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이렇게 구술시험, 인터뷰, 면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먼저 1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메이 씨는 명동에 자주 갑니다. 명동에 가려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명동에는 옷가게와 신발가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옷과 신발은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명동에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메이 씨는 다음 주에 영화도 볼 겸 쇼핑도 할 겸 해서 명동에 갈 겁니다. 주말에는 영화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화표를 미리 예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윗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데요.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한국어 문법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연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음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읽을 때요. 메이 씨는 명동에 자주 갑니다. 명동에 가려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명동에는 옷가게와 옷가게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분명히요 가게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요 옷이 붙으니까 제가 어떻게 읽었어요? 가게가 아니라 가게라고 읽었죠. 이런 식으로 기역이 쌍기역 그가 끄로 발음되는 현상을요 경음화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이런 발음들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옷가게가 아니라 옷가게, 옷가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발가게가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발가게가 아니라 신발가게, 신발가게라고 얘기했죠. 신발가게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신발가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명동에는 옷가게와 신발가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파는 옷과 신발은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아주 예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나요? 여기에서 파는 옷과가 아니라 옷과라고 발음을 했죠. 여기에서 파는 옷과 신발은 여기에서 파는 옷과 신발은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명동에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메이 씨는 다음 주에 자, 여기도요. 다음 주에 라고 발음을 했죠. 다음 주에 영화도 볼 겸 쇼핑도 할 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볼 겸 쇼핑도 할 겸 해서 명동에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갈 겁니다. 주말에는 영화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화표를 미리 예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요 제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제가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도 꼭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이 씨는 명동에 자주 갑니다. 명동에 가려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명동에는 옷가게와 신발가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옷과 신발은 값이 쌀 뿐만 아니라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명동에는 영화관도 있습니다. 메이 씨는 다음 주에 영화도 볼 겸
쇼핑도 할 겸 해서 명동에 갈 겁니다. 주말에는 영화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화표를 미리 예매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연음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말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 리을 받침이 위로 올라가서요. 주말에는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것이 올라갔다. 이것을 연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구술시험 2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번 문제를 위의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읽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면 2번 문제가 있거든요. 자, 2번 문제를 살펴보면요. 메이 씨는 어디에 자주 갑니까? 왜 자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면접관, 그러니까 시험 감독이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점수를 낮게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파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용을 외우는 것, 암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디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2번 문제로 돌아가서요. 메이 씨는 어디에 자주 갑니까? 여기 있죠. 명동에 자주 갑니다. 왜 자주 갑니까? 옷가게와 신발가게가 많습니다. 쇼핑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물어봐요. 면접관이요. 메이 씨는 어디에 자주 가요? 왜 자주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메이 씨는 명동에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명동에는 옷가게와 신발가게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쇼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땡땡씨,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본다면 임준 씨는 어디에서 쇼핑을 합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동에 가요 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장소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대에 가요, 강남에 가요, 고속터미널에 가요, 동대문 시장에 가요, 남대문 시장에 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을 알려주면 되겠죠. 자, 동대문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옷가게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신발도 살 수 있고 가방도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이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쇼핑을 하더라도 옷가게가 많다, 신발을 살 수 있다, 가방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공통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건이 좋고 가격이 쌉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은요. 먹을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한국 문화는 임준 씨 고향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식사 예절,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놓고 먹어요? 아니면 들고 먹어요? 숟가락을 사용해요? 아니면 젓가락을 사용해요? 포크, 나이프를 사용해요? 자, 이런
음식 문화, 식사 예절을 말하면 여러분 나라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아주 좋을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윗사람이 먼저 밥을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랫사람이 그 다음에 밥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요, 음주가 뭐예요? 술을 마실 때죠. 술을 마실 때는 앞에 사람이 따라줘야 됩니다. 윗사람에게 술을 줄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따라줘야 됩니다. 자, 이런 음주 문화, 술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인사도 좀 특별하죠.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요. 여러분 나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냥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은요. 조금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조금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데요. 1회 모의고사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한강의 기적은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주 빨리 발전했어요. 아주 빨리. 그래서 미라클 같아요. 기적 같아요. 그런데 한국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강이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요,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인의 어떤 특성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사전평가뿐만 아니라 중간평가, 종합평가, 그러니까 귀화 시험을 준비할 때도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고요. 그 원인, 그 이유로는 한국인의 성실함, 그리고 교육열,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끈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1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2회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것을 읽는 문제이죠. 읽는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어제는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친구가 피자를 아주 좋아해서 저는 친구와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와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운동화를 줬습니다. 친구가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연음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거예요. 생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응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면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친구가 피자를 아주 좋아해서 저는 친구와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와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요, 많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운동화를 줬습니다. 친구가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죠. 사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연음, 그러니까 이응 받침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받침이 있으면 이것이 이 자리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친구가 피자를 아주 좋아해서 저는 친구와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와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운동화를 줬습니다. 친구가 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읽고요. 자, 이렇게 1번 문제 소리내서 읽기를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않고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제 친구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친구가 피자를 좋아해요.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해줬어요. 친구가 운동을 좋아해요. 예쁜 운동화를 선물해줬고요. 친구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외울 수 있겠어요? 자, 2번 문제를 쉽게 풀려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는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쁜 운동화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다 외우면 가장 좋고요. 외울 수 없다면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땡땡씨, 그러니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준 씨는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왜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술시험, 면접시험을 준비할 때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음식, 선물, 생일, 여행. 자,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써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옷을 선물 받고 싶어요? 책을 선물 받고 싶어요? 자전거를 선물 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선물 받고 싶어요.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도 좋고 차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선물 받고 싶습니다. 빨간색 자전거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 선물을 받고 싶은지 이유까지 꼭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땡땡씨, 그러니까 임준씨 고향에서는 생일에 주로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저 임준씨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의 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임준씨의 고향 한국에서는요. 생일에 주로 케이크를 먹죠. 케이크를 먹는데 이거는 지금이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먹는 것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먹고요. 무슨 일을 합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일인 친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니면 내가 생일일 때 선물을 받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방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땡땡씨가 임준씨가 한국에서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서울에서 재미있게 갔던 곳, 하루만 놀러 갔던 곳, 경복궁이라든가 남산타워, 명동, 강남 이런 데를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여행 이야기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행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제주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한라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마, 말을 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 해산물 요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흑돼지, 까만색 돼지요. 흑돼지도 아주 맛있어서 좋은 음식, 좋은 풍경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여행이, 제주도 여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행지를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가장 말하기 쉬운 것,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곳 제주도를 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처음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본 곳이 없어요? 계속 집에 있었어요? 출입국 관리소에 갔어요? 대사관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어디에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술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은 집세가 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둡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줘서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 저와 친구들은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자, 이건 한국의 문화가 나와 있네요. 이사를 하는 날 한국 사람들은 짜장면을 먹습니다. 자, 여기서도 발음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연음과 경음화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음 같은 경우는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자, 여긴요, 예전에는 뜻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라는 것은 옛날에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런 뜻이고요. 발음은 예전에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살았던 집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집세가 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둡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잘 들어오고 조용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줘서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마찬가지고요. 이사를 할 때 친구들이, 자, 이건 써볼까요?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 저와 친구들은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음을 체크해 봤습니다. 경음화 같은 경우는요, 살았던이 아니라 살았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집세가 아니라 집세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둡고가 아니라 어둡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 일요일에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은 집세가 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둡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용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줘서 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에 저와 친구들은 함께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집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살던 집은 어땠어요? 집세가, 월세가 쌌습니다. 저렴했습니다. 그런데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새 집을 찾고 싶었고요.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일요일 이사를 했어요. 그때 이사를 할 때는 누가 도와줬습니까?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줬고요. 이사가 끝난 후에는 무엇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왜 이사를 했습니까? 이사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자, 왜 이사를 했어요? 조금 어둡고 주변이 시끄러워서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집세가 싸서 좋았지만 이렇게 앞에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집세가 싸서 좋았지만
주변이 시끄럽고 조금 어두워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고요. 이사를 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사가 끝난 후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땡땡씨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자, 이런 조건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조건 중에요. 어떤 거 있냐면 밝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햇빛이 잘 들어오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용하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교통이 편리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요. 넓다, 넓은 집, 크다,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하다도 괜찮지만 학교에서 가깝다, 회사에서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어떤 게 빠졌습니까? 바로 돈 이야기가 빠졌네요. 그래서 집세가 싸다 또는 월세가 싼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일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이크를 먹는데요. 이것은 지금이고 현대라고 얘기하죠. 현대.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는 건 뭡니까? 미역국입니다. 오,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건데요. 2회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요. 뒤에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 음식에 담긴 의미가 있죠. 자, 이 미역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역은 미역을 넣은 국입니다. 미역 수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 담긴 의미, 그러니까 왜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여기에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피가 많이 나오면 엄마 몸에 피를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미역 같은 것이 좋습니다. 미역을 먹으면 피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낳을 때 이렇게 출산할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피를 많이 쏟았어요. 흘렸어요. 자, 이것을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죠? 이렇게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음식, 미역국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어떤 생일에 먹는 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담긴 의미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땡땡씨가 해봤던 문화체험 활동이 있습니까? 어떤 활동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김치 만들기, 태권도, 그 다음에 말을 타다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승마 체험이 있겠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3가지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말하기 쉬운 것들은 아마 김치 만들기와 태권도일 겁니다. 그래서 김치 만들기를 예로 든다면 김치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배추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문화체험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문화센터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제가 똑같이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는 아주 맛있었습니다. 또는 맛이 없었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김치 만들기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보고 싶은 문화체험 뭡니까?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태권도는 정말 멋있습니다. 태권도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태권도의 유니폼, 태권도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태권도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미리 써서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3회분의 면접시험, 말하기 시험, 구술 시험의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사전평가 꼭 잘 보시고 더 높은 레벨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